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타는 덤불 버닝 부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화살나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단풍나무 붉은 것은 알아도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붉은 단풍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죠. 소위 불타는 덤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붉었으면 버닝부시, 즉 불타는 덤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초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끝날 때까지 불타는 덤불을 찾아보면 영락없는 화살나무인 게 맞습니다. 화살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당연히 그 나무의 생김새를 따라서 화살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나무에 코르크 날개가 붙어서 화살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나무를 화살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죠. 물론 참빛 모양을 닮았다 해서 참빛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정말 화살처럼 생겼죠. 물론 화살의 깃이야 새털과 같은 것을 사용했지만 모양이 영락없는 화살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색깔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서양 사람들처럼 이 나무를 화살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불타는 덤불이라 이렇게 불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풍나무가 붉은색이고 진한 빨간색을 띠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붉고 빨간 것은 이 화살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을 단풍나무가 미처 물도 들기 전에 초기 가을부터 이렇게 늦가을까지 붉은색을 띠면서 그야말로 멋진 가을의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나무가 바로 이 화살나무죠. 그런데 궁금한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화살나무에는 하필이면 다른 나무에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화살과 같은 그런 모양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생존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나무의 봄철 새순이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참 좋은 나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 화살나무 순을 참 좋아합니다. 초식동물이 이 맛있는 화살나무를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당연히 화살나무가 초식동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멀리서 바라볼 때에 화살나무가 굵게 보여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나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거기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 자연에서 화살나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꽃과 열매도 사실 그렇게 눈에 띌 만큼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고 보잘것없는 게 이 화살나무 열매인데요. 사실 이것 또한 적들의 눈에 띄므로 인해서 주의를 덜 끌게 되는 그런 일종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익기 전에 이 꽃의 모양은 그렇게 눈에 띄는 색깔은 아니죠. 초록에 가까운 노란색 꽃이니까요. 어떤 새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서 다가올 리는 없겠죠. 식물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이만큼 치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식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잎의 모양도 자세히 보면 그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아니면 많은 동물들의 접근을 그만큼 경계하는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을 테고요. 그리고 화살나무는 특이하게 줄기나 잎 그리고 꽃 어디에도 털이 붙어 있지 않다는, 그리고 매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털 화살나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것은 털이 없는 그런 화살나무가 바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든 초식동물이든 한번 맛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화살나무 그리고 그 순입니다. 당연히 화살나무는 그러한 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일 테고요. 화살나무에게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가을 내내 붉어도 너무 붉은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붉은 씨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붉은 씨가 이 화살나무의 씨 본 모습이 아닙니다. 붉은색 씨의 그 속에 하얀색 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 그렇게 붉은색으로 포장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붉은색으로 위장을 하면 새들의 눈에 그만큼 잘 띌 것이고, 새들이 그 씨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살나무 씨를 많은 곳에 퍼뜨릴 수 있게 되니까 화살나무로서는 참 좋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새들은 예쁜 꽃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고, 화살나무는 또 그렇게 새들을 통해서 나름 화살나무 씨앗을 많은 곳에 퍼뜨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좋은 것이죠. 한방이나 민간에서도 이 화살나무의 열매를 달여서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정신불안이라든지 여성들의 자궁출혈이나 어혈, 또는 이 씨앗이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화살 모양의 그 코르크질의 날개도 나름대로 약용으로 많이 쓰여진다고 알려지죠. 화살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귀전우, 즉 귀신을 쏘는 화살이라 하는 이러한 닉네임 내지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나무의 이 화살나무 날개는 신전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날개의 모양이 참빛을 닮아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 화살나무를 참빛나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지금도 지방에서는 참빛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날개 부분은 멍든 것을 풀어주고 피를 조절해서 거담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혈에 좋다고 알려지죠. 가을 제일 먼저 붉고 불타는 덤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화살나무를 담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울 안에 한 그루 들여도 나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참 좋은 나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